안녕하십니까. 격투기연구소 손진수입니다. 오늘은 지금 UFC 웰터급에서 이제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선수죠. 감자 치마에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선수가 이제 다른 선수보다 이제 라이트급 챔피언인 하빕 누르마고메도브와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하빕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빕과 치마에프의 스탠딩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둘의 공통점은 이제 둘 다 스탠딩에서 풋워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타격 디펜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둘 다 주먹 교환을 할 때 두려움이 전혀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펀치를 칠 때 머리가 어디로 빠져야 내가 데미지를 덜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스탠딩에서의 타격이 상대에게 진짜 직접적인 데미지를 주기보다는 상대방과 그래플링 상황을 연출하기 위한 타격이 대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치마에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KO 승과 이제 예전에 이제 과거 단체에서의 KO 승을 봤을 때 본인의 주먹에 체중을 완벽히 실어서 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스탠딩에서 주먹에 본인의 체중을 완벽히 실어서 칠 수 있는 게 MMA적으로 봤을 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상대들로 하여금 그래플링 뿐만이 아니라 타격마저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제 부담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하빕과 캄잣의 이제 테이크다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치마에프의 이제 테이크다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테이크다운을 1차 공격으로 하단 태클을 들어가고, 그 하단 태클을 상대방이 스프롤을 통해서 방어를 한 다음에 그 스프롤을 타고 위로 올라와서 바디락을 잠그고, 그 바디락으로 상대방을 테이크다운 시키는 패턴을 대부분 보여줬습니다. 이제 바디락을 잡은 상태에서 이제 되게 큰 기술, 이제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되게 이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의 테이크다운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이제 하빕이 UFC에서 이제 마이클 존스가 시합할 때까지 대부분의 테이크다운에서 이런 패턴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빕이 이제 바르보자전을 이제 과도기로 거치면서 아이아 킨타와 싸울 때부터는 대부분의 테이크다운을 왜 상대방이 방어를 못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싱글렉과 이제 상단에서 레그트랩 같은 힘을 안 쓰고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는 기술들로 이제 변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빕의 테이크다운 기술이 UFC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빕이 큰 테이크다운을 못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같은 모습으로 이제 발전해온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캄잣 역시 이제 UFC에서 이제 한 경기 뛰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제 지금의 하빕처럼 힘을 덜 쓰면서 상대방을 끌고 내려가는 테이크다운의 스타일로 변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번외로 이제 캄잣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빕과는 다르게 이제 체중을 실은 타격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타격에 좀 더 이제 부담을 느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타이밍 태클 같은 무기도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캄잣과 하빕의 포지셔닝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앞에 테이크다운이나 스탠딩보다는 요 포지셔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찍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포지셔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현대 MMA에서 그라운드에 깔린 사람이 어떻게 스탠딩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케이지를 사용하지 않고 바닥에서 이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베스트 방법은 상대방이 이제 하프나 이제 사이드에 제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상대방을 밀어내고 겨드랑이를 파서 한 다리를 잡고 일어나거나, 겨드랑이를 파서 안목, 터틀 자세를 만들어서 이제 안목에서 이스케이프하는 기술로 나오는 게 요즘 MMA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지를 사용을 한다고 치면은 케이지가 있어도 이제 상대방이 압박이 좀 적어서 내가 뭐 상대방을 마주보고 새우빼기가 가능해서 겨드랑이를 파고 나오고 할 수 있으면 그거로 나가도 되지만, 상대방이 압박이 너무 세서 마주보고 새우빼기가 불가능하다면 케이지로 가서 등을 대고 앉은 다음에 상대방이 움직일 때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때 이제 오버옥이나 언더옥을 사용해서 50대 50을 만들어서 일어나던가, 케이지에 등을 기댄 다음에 본인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는 느낌이 들면 백을 주면서 내발기기 자세를 만들거나 사점 포지션을 만들어서 케이지에 기대놓고 상대방이 그립을 풀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내가 상대방의 그립에 내 체중을 실어서 그립을 풀고 50대 50을 회복하거나 도망쳐 나오는 게 이제 요즘 MMA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스케이프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좋은 포지셔닝 능력이 뭐냐면, 본인이 압박을 이제 강하게 해서 상대방이 아예 안목 포지션으로 못 가게 만들어 버리거나,
이제 압박을 못 이기고 백을 주고 나가려고 하는 상대방을 다시 그라운드로 끌고 오거나 아니면 그 포지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 이제 좋은 포지셔닝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빕과 캄잣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하빕과 캄잣 모두 이제 비슷한 패턴의 포지셔닝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강한 압박으로 풀마운트를 점유를 한 다음에 풀마운트를 뺏긴 상대는 상대방이 위에서 압박이 너무 세다 보니까 세워빼기가 불가능해져서 상체를 어거지로 살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카빕이나 캄잣은 상대방의 손목을 낚아채서 손목 컨트롤 기반으로 한 이제 라이딩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풀마운트가 아니라 이제 바로 백을 잡은 상황에서는 바로 라이딩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그럼 이 라이딩이라고 표현했던 기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MMA에서는 상대방의 압박이 너무 강하면 상대방한테 내 백을 내주면서 내발기기 자세나 삽점 포지션을 만들어서 케이지에 기댄 다음에 상대방의 그립을 풀고 나오는 게 이제 대부분의 이스케이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때 나오는 자세, 그래서 상대방을 컨트롤하는 게 백라이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빕과 캄잣 모두 먼저 상대방의 다리에 본인의 다리욱 하나를 낀 다음에 그쪽 골반에 본인의 체중을 실어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체중이 실린 쪽 다리를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상대방 입장에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쪽 편에 상대방이 지금 매달려 있으면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스케이프 하는 게 힘들어져요. 왜냐면 이쪽에 체중이 실려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갈 수 있는 방면은 상대방이 여기 있으니까 오른쪽으로밖에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반에 체중을 실어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엉덩이를 살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체중이 실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엉덩이를 살리는 것보다 이렇게 앞으로 상체를 살려내는 게 이제 조금 더 쉬워지는 거죠. 이스케이프 하는 상대방 입장에선. 그래서 이제 다리 훅을 하나 걸어놓은 캄잣이나 하빕은 이제 이쪽을 막아놨으니까 저의 반대 대각선 쪽에 있는 손목을 잡아서 컨트롤을 하면서 이제 이쪽에 베이스도 없애버리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쪽으로 상대방을 마주보면서 나갈 수 없으니까 반대편으로도 못 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손목이 없어서 손목이 베이스가 하나 사라져버리니까 이쪽으로 나갈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제가 상체를 살리고 나가야 되는데 손목을 잡혀 있으니까 상체를 못 살리겠죠. 그러면 이제 아예 저는 이제 고립이 돼서 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목까지 잡힌 상대방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다리를 풀어내는 것보다 이제 손목을 풀어내는 게 조금 더 급해지거든요. 손목을 풀어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눕게 돼요. 이제 잡힌 포지션에서 다시 누워서 내 손목을 잡고 있는 상대방 손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다시 누워버리면 다시 풀마운트를 뺏기게 돼요. 그럼 풀마운트에서 다시 얻어맞아요. 풀마운트에서 또 맞다 보니까 다시 나가야겠죠. 그러면 상대방 압박이 너무 세니까 세우빼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상체를 다시 살려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손목을 또 잡혀요. 그리고 또 라이딩을 해요. 그러면 라이딩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아까처럼 다시 눕게 되고, 이렇게 이런 이제 메비우스의 띠에 빠져가지고 이제 포지셔닝을 당하면서 이렇게 그라인딩 당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은. 요 정도 스킬까지 구사하는 선수는 사실 하빕과 캄잣 이외에도 많은 이제 레슬러 선수들이 있는데, 하빕과 캄잣은 특별하게도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기술을 구사하고 있어요. 이제 사람은 대부분 이제 본인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힘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쪽을 바라보면서 이쪽으로 뭔가 힘을 쓰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익숙하지도 않고. 풀마운트에 있다가 이제 손을 살려서 나가려고 할 때 뒤에 매달려 있는 상대방 입장에서 손목을 잡아야 되는데 손목이 안 잡힐 수도 있거든요. 이제 상대방들이 팔다리가 길어버리면 손목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애들은 어거지로 이제 살려서 앞쪽으로, 뒤쪽에 상대방이 매달려 있으니까 앞쪽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상대방들을 얼굴이나 이제 목을 잡아서 끌어가지고 다시 이제 그라운드로 데리고 가는 기술을 보여줬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목에 신경을 안 쓰고 일어나는 것만 신경을 쓰면은 이제 목이 잡혀서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끝날 수도 있고, 이 목을 잡히는 거에 부담을 느껴서 못 일어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포지셔닝 되는 메비우스의 띠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수준 격차는 물론 존재하지만 치마F가 구사하는 이런 라이딩 스킬이 하빕과 이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빕과 캄잣이 라이딩 포지션에서 이제 둘이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아직 이제 그라운드 포지셔닝만 봤을 때는 둘의 수준 차이가 아직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캄잣이 구사하는 그라운드 포지셔닝은 약간 패스게임 위주의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라운드에서. 풀가드 있으면 풀가드에서 하프가드 가서 하프가드에서 이렇게 툭툭 쳐주다가 하프가드에서 다시 사이드로 가고, 사이드에서 이제 강한 압박을 해서 상대방이 뒤로 돌면은 백을 먹거나, 아니면 이제 하프에서 사이드로 가는거나 하프에서 풀마운트로 타거나, 약간 이런 식의 패스 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마운트까지 가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하빕과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하빕은 이제 풀가드나 하프에서 더 이상 이제 패스 게임을 하진 않거든요. 하빕 같은 경우에선 아래에서 상대방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든 상관없이 이제 본인의 중심을 잡아놓고 굉장히 큰 파운딩을 내려꽂습니다. 하빕이 이제 위에서 때리는 타격과는 전혀 다른 무게의 강도가 실린 펀치들을 이제 파운딩으로 퍼부어요, 상대방에게.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이제 뭔가 다른 거 이스케이프의 생각이보다는 이 파운딩을 안 맞아야 되기 때문에 파운딩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이때 하빕은 조금 더 쉽게 사이드로 가거나 아니면 풀마운트로 가버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빕 같은 경우엔 이제 트라이팟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상대방이 다리로 밀건 무릎으로 밀건 절대로 밀리지 않고, 오히려 밀고 있는 이 땅바닥에 있는 상대방이 뒤로 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치마에프 같은 경우에는 큰 파운딩을 치려고 두 다리를 살리고 이제 머리를 상대방한테 박아놨음에도 상대방이 다리로 치마에프의 다리를 밀면은 치마에프가 중심을 잃고 뒤로 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렇게 치마에프가 뒤로 밀리게 되면은 아직 큰 파운딩을 칠 수 있는 중심까지는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런 걸 이제 서핑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제 하빕 같은 경우에는 큰 파도를 타면서 서핑 보드 위에서 턱 점프를 계속 하는 거고요. 파운딩을 치는 게 치마에프가 하고 있는 지금 이제 패스 게임을 하면서 하는 파운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핑을 하면서 약간 서핑 보드 아래를 조심조심 이렇게 앞뒤로 걷는 정도라고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하빕 같은 경우에도 14년도 이제 도스아뉴스와의 시합 때까지는 그라운드에서 요런 이제 패스 게임 위주의 포지셔닝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하빕이 이제 짬이 차오르면서 요렇게 그라운드 게임도 이제 파운딩 위주의 플레이 스타일로 변했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포지셔닝 능력들을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내보면, 현대 MMA에서는 그라운드 자체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보다 대부분 이제 상대방들이 케이지를 타고 일어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라운드 이제 특정 상대방을 제외를 하고는 그라운드에서 상대방 포지셔닝 능력보다는 케이지에서 상대방을 라이딩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현대 MMA에서 좀 더 중요한 포지셔닝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캄잣이 MMA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케이지 없는 그라운드에서 패스게임 위주의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뭐 웰터급의 데미안 마이아나 길버트 번즈와의 그라운드 상황에서도 둘을 안정적으로 눌러놓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웰터급에서 키가 188이라는 굉장히 좋은 피지컬과 하빕과는 다르게 본인의 주먹에 체중을 완전히 실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준수한 타격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앞서 두 상대들과의 MMA 결과도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UFC에 온 지 4번째밖에 안 되는데 시합이 탑 랭커인 리온 에드워즈와의 시합이 잡힌 것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사실은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많아요. 근데 혼자 찍고 혼자 편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영상 편집이 너무 힘들어져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시거나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글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